1장 동물행동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부 초빙교수로 있는 강원국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동물자원개발센터의 동물행동상담사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매개심리 상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동물행동학이라는 수업은 본 교과를 통해서 동물의 행동 발달, 생식행동, 유지행동, 그리고 섭식행동, 문제행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행동학의 기초적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동물의 행동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식물과 대치되는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라는 것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동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생활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동물행동학이라는 것은 티베르겐이나 아니면 로렌츠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학문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물행동학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해서 각각 행동에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 중에서 생殖적 해발기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티베르겐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개념인데요. 동물들에게는 열쇠자극과 해발인자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열쇠자극이라는 것은 그 외부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발인자라는 것은 페로몬 영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영향에 의해서 생득적 행동, 즉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생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행동의 진화 요인입니다. 행동의 진화 요인은 행동의 계통 발상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학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분야를 고려하여서 이 동물이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행동의 기초적 개념에 있어서는 적응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적응도라는 것은 생애 번식 성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의 행동은 가장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적응도는 결국에는 동물들의 새끼들의 출산율과 그리고 번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경우에 얼만큼 살아나는지 그 생존율을 곱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연어 같은 경우는 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알을 낳기도 하고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다른 어미들이 함께 새끼를 돌봐주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표적인 연어와 코끼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적응도라는 행동을 개념을 점차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이타행동과 포괄 적응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타행동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늑대와 소가 대표적인데요. 늑대 같은 경우도 그 무리에 있어서 다른 새끼들을 돌봐주기도 하고요. 소 같은 경우는 타가소 같은 개념으로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새끼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미소가 그 새끼를 돌봐줘서 공동 육아를 하는 그런 이타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포괄 적응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동물의 생殖 행동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성, 주화성, 본능, 반사 행동이 있습니다. 주관성이란 것은 빛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이고요. 주화성이란 것은 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능과 반사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네 가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생적 행동이라고 하여서 동물들이 학습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한 행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 생적 행동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의 개념은 습득적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득적 행동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적 행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인데 대표적으로 뻐꾸기의 탕란이나 아니면 개의 한쪽 다리를 들고 배뇨하는 행동이 대표적인 생독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동물의 행동 구조에 있어서 고찬의 기능 발달과 행동의 복잡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행동의 유연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행동의 유연성이란 것은
상황에 따라 새로운 행동 양식 학습하거나 조립하는 능력에 관련된 걸로서 뇌의 대뇌신피지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뇌의 대뇌신피지 같은 경우는 동물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인인데요. 뇌관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신피지가 얼마나 발달되었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고차화되어 있냐 아니면은 단순하냐를 의미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 같은 경우는 대뇌신피질이 발달되어 있어서 고차화된 다양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뇌신피질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행동을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물의 감각세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감각을 의미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뱀이 공기관이라고 하여서 적외선 탐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이 공기관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온도 차이를 느껴서 먹이를 사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빼미, 박쥐,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음파를 의해서 먹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과 신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청각신호, 후각신호, 시각신호 이 세 가지 신호에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들리는 거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동물들은 후각과 그리고 청각이 많이 발달되어서 시각보다는 이 두 가지 신호에 의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물의 행동에 있어서는 이제 태생적인 거냐, 학습되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생적 행동과 수적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울참새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새들에게 그 지저귐 소리 내는 것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소리인데, 이게 과연 지역의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소리를 내더라도 그곳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소리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물에게 있어서는 행동의 발달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학습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의 자연선택설입니다. 행동의 구조에 있어서 진화와 유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다인이라는 학자는 동물의 행동의 진화에 있어서는 총 6가지가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변이에 의해서, 그리고 유전적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생존과 경쟁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식과 적응에 의해서, 이 총 6가지에 의해서 동물들의 행동이 점차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축화에 의한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